그러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분이라던가,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제 불안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던가, 그런 것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이렇게 약간 의료 시스템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척추에서의 명의는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아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척추신경외과에서도 척추골절, 그 다음에 척수종양, 척수에 생기는 출혈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응급질환인데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젊은 분들이 많이 다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름철에 수영장에서 머리부터 입수하다가 머리가 이제 바닥에 닿으면서 척추가 뒤로 꺾이거나 이제 수직으로 압박력을 받으면서 골절돼서 척수를 누르게 되는 경우는 뇌 손상이나 뇌출혈만큼 급한 수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D 내비게이션은 엄청나게 수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수술 기구가 환자의 정확한 어느 부위에 위치해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의사가 감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던 거와는 차원이 다른 게 됐고, 지금은 이제 초보자도 그런 3D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나사못이 박아치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나왔고, 의학에 이제 좀 이렇게 적용이 막 시작되던 찰나에 환자가 생겼어요. 골육종이라는 좀 무서운 병이 제일 수술하기 까다로운 그 천골이라는 데 생겨가지고, 그 환자는 또 젊은 어린이고, 그래서 엄청 며칠 밤을 고민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이게 3D 프린팅에 좋은 그 적응증이 될 수 있겠다. 천골 수술 후에 들어가는 보강제가 환자의 신경도 살리고 종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잘 이식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수술 후 다행히 이제 항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나가지고 그 친구는 거의 10년 가까이 잘 지내고 있고, 얼마 전에 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학생 나이가 됐고 시집가도 되겠더라고요. 의사로서도 되게 보람차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그런 경험은.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은 그 친구 도와준다고 추수가 끝나고 이제 볕단들을 많이 쌓아 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치우는 일을 도와준다고 가셨다가 무거운 볕단이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척추 골절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왔고, 응급수술은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빨리 잘 해가지고 운동 기능은 이제 보존이 돼가지고, 근데 척수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 그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거는 굵은 뭐 이렇게 통신선에 화재가 한번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전선줄에 피복이 벗겨져서 막 합선이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자극이 없는데도 막 자발성 그런 통증들이 막 불규칙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분은 그 통증을 잊기 위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도 지금 제 외래로 계속 몇 달에 한 번씩 오시고 계시고, 지금은 잘 걸어는 다니시지만 통증 때문에 이제 약물로 저희가 지금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환자는 아부다비에서 오신 아주머니인데, 수막종이라 그래서 척수에 생기는 종양인데 이게 자라면서 신경을 압박하니까 하지마비가 오는 케이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미 몇 년 전에 그 아부다비에서 그 외국인 의사분한테 수술을 한 차례 받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게 재발을 해서 종양이 상당히 크고 수술이 1차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 척수하고 막 종양하고 늘러붙어 있어가지고 떼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수술로 성공적으로 떼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분도 고민이 많았는데 하여튼 수술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종양도 깨끗하게 떼어냈고, 환자분도 이제 다리 힘도 더 좋아지셔가지고 걸으셔서 태어나셨는데, 정기검진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오시거든요. 아부다비는 그 의료비를 나라에서 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뭐 비용은 다 대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한국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자기 병도 고치고 자기 나라보다 훨씬 살기 좋다고 이렇게 가끔 오셔가지고 고맙다고도 하고, 특산품 같은 뭐 이렇게 먹는 걸 사가지고 또 오셨더라고요. 그분 기억나네요.
지금 방식으로의 어떤 추 치료로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약간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해볼수록 이 통증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고, 우리나라에 왜 나이롱 환자들이 많으냐,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난 아프다고 해서 들어눕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쉬고 싶겠냐는 건데, 사회 보장이 잘 돼 있는 영국에 사시는 할머니가 겪는 요통과 떡고기 팔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한국의 할머니의 요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거든요. 되게 바쁘고 여유가 없고 뭔가 잘 봐주지 않고 인색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환자의 통증 경험이라고 하는데, 디스크가 터졌으니 디스크 딱 제거, 퇴원의 끝, 이게 아니라 디스크가 터졌지만 엄청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계속 아프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잘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가족의 어떤 그런 도움도 좀 부족한, 뭐 예를 들어 의료 보호를 받고 있는 계층이라던가, 약간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분이라던가,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제 불안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이렇게 약간 의료 시스템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명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척추에서의 명의는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 수술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지 않을 사람을 과감하게 수술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명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모토처럼 생각하는 게 이제 딱 두 문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수술 대상이 아닌 사람을 수술을 하면 수술 결과가 좋을 수가 없겠죠. 수술 적응증은 교과서에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 적응증을 잘 지켜서 수술을 해야 수술 결과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 적응증을 지키지 않는 수술 기술은 이제 필요치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글로 세밀하게 적혀 있는 적응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그 환자를 봤을 때 드는 어떤 직관적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직관을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교과서에 쓰여 있는 글만 가지고 적응증을 고려해서 수술한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봐서, 의사가 가진 어떤 직관적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문장이 저는 모토고요. 수술 기술은 수술 적응증을 이기지 못한다와 수술 적응증은 경험 있는 의사의 직관을 이기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진료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약간 낙관론자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사실 신경외과 막 들어갈 때 너 왜 그렇게 고생하는 거 하려고 하냐. 근데 그럴 때일수록 힘들 때 좀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딴 걸 보면 가족도 있고 스승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그래서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꿈인데